자, 국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사유는요. 뭐 가지수 여러 가지지만 제가 딱 정리해봤더니 9가지 됩니다. 9가지. 자, 물론 이 9가지 중에 한 개라도 너무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파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9가지 모두 기각이 된 거죠, 사실상.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 이게 사실 본질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발언 때문입니다. 뭐냐면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이 물어봐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딱 문제 삼았죠. 야, 이거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부정한 거다. 어떤 법 위반? 감사원법 2조 1항 위반. 2조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이 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인식부터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니 독립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야당이 왜 최재해 감사원장을 자꾸 문제 삼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9가지 사유 중에 다 대부분이지만 그게 바로 편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거는 봐주고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거만 맨날 감사하더라라는 걸 문제 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인식 자체가 독립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감사원법 2조 위반으로 탄핵 사유.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아니다. 왜? 일단 여기서 지원이라는 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못해도 이거 봐주겠다는 지원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실한 감사는 당연히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를 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원수니 국가 이 사람을 지원하는 건 국가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와 같은 거다. 이걸 대통령 봐주겠다는 지원의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킵니다. 자, 두 번째 국회에서 탄핵시킨 사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드 배치.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에는 감사를 하면 어떤 걸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를 하는 게 다 끝나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보통 정권 초에는 전 정권을 감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정치적으로 충돌이 좀 있는데 어쨌건 국회보다 야당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 사유, 이 사드를 문제 삼습니다. 하나하나 다 문제 삼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 문재인 정부 때 감사를 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직함으로 따지면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기현 청와대 비서관을 수사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거죠.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연시켰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권남용 그리고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는 이거 전 정권 하려고 표적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감사원에 왜 손을 들어주냐면 여기 보면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건 수사기관을 고발해야 되는 게 감사원이 원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원법 35조를 보면 똑같이 얘기죠.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된다고 써 있어요. 감사원법 35조에. 그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없는 잘못을 뭔가 보고 의심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발했고 이건 실제로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중 일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닌 이상 감사원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시끌시끌했던 건 바로 이 건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자, 여러분 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임기가 있다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권익위 내부에서는 국정 철학에 맞지 않으니까 좀 나가줬으면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부위원장을 넣어서 권익위에서 좀 견제도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는. 근데 안 나가니까 어쨌건 안 나가니까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감사원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무 태만
근무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허위 보도자료 작성 압력, 갑질 직원을 비호하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근무 태만과 관련해서는 출근을 제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한 전체 기간이 238일인데 그중에 74%인 151일을 오전 10시 넘어서 출근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34일은 출근 시간을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다. 왜 망신줘? 안 나가니까 버티니까 막 억지로 문제 삼아서 표적 감사를 한 다음에 망신주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이거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안으로 넣은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니다. 왜냐면 일단 시작 자체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원이 나 이거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전현희 위원장이 출근을 잘 안 해요 라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그 제보를 시작으로 감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대인 감찰, 그러니까 사람을 감찰하는 것 자체도 감사원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황상 의심이 될 수는 그건 모르겠지만 표적 감사라는 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만 감사한 게 아니라 권익위 전체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인 감찰만 한 게 아니고 이 기관 자체를 감사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딱 한 명 찍고 표적 감사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요것도 기각. 자, 여기서 또 추가한 게 뭐냐면 이 이제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때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문제를 삼은 게 절차 과정에서 문제 삼은 게 바로 이제 조은석 감사위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이 조은석 위원이에요. 그런데 권익위원장 이 감사 보고서를 주심이 원래 열람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수정을 하려면. 근데 주심한테 안 보여주고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걸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해서 전현희 감사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왜? 주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건 국가공무원상 성실하게 직무를 해야 하는 그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소지는 있다고 얘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은석 위원에게. 그러니까 야당은 뭘 문제 삼냐면 조은석 위원은 이제 야당 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한테 뭔가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게 몰래 바꿔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다. 이걸 문제 삼는 건데 자, 헌법재판소는 약간 열람 안 한 거는 문제가 있어. 명확히 합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하지만 봤더니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열람해서 수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지니까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어 보이고 또 고의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야당이 의심하는 대로 야당 감사위원이 뭐 방해 놓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배제하고 우리끼리끼리의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도 기각당합니다. 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네 번째는 자, 이 정부권 윤석열 정부권 다 봐주더라. 대표적인 게 바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실 감사의 핵심은 사실 뭐예요?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는 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이전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 업체를 그러니까 이전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줬다는 거예요.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1g인데 실제로 관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21g이 김건희 여사와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와 엮은 건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봤더니 관련이 없더라. 그리고 이 21g이 이걸 돈도 못 벌었더라. 21g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빨리 막 해야 되다 보니까 21g이 갔더라라는 게 해서 이 둘의 연관성을 끊거든요, 감사원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건 관련해서 봐줬냐 안 봐줬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제 감사원장 탄핵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체제감사원장 탄핵소추서를 쫙 해서 그걸 갖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탄핵소추서에. 근데 정작 이 내용이 탄핵소추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부실하고 오히려 졸속 탄핵이라고, 이 제대로 탄핵을 정말 시키려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논란이 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가. 그런데 정작 보았더니 탄핵소추서에는 이 내용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소추서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이걸 문제 삼습니다. 뭐냐면, 자, 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제 시민단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원에. 그럼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그 이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 달라고 해서 감사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럼 감사원이 당신이 청구를 했으니까 우리 감사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알려줘요. 감사 결정 통보를 참여연대 쪽에 한 겁니다.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 써있죠. 직권남용 등 의혹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실시했어요. 실시한 보고서를 봤더니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보고서에는 이거를 안 하기로 의결한 것처럼 허위로 썼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해놓고, 그래서 통보까지 해놓고 정작 보고서에는 우리는 이걸 빼기로 했어요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숨기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보고서는 허위다, 의결했던 거와 다른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자 보십시오, 이거예요. 참여연대가 뭐라고 감사를 청구를 해요? 관저 이전 및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부패행위, 불법 여부를 감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청구를 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살펴봤다는 거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근데 감사 보고서에서 뭘 빼겠냐고 했냐면, 타당성 부분을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타당했느냐, 이 여부는 안 했는데, 실제로 타당했냐 여부는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법률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지, 실제로 이 의사결정이 타당했냐 안 했냐, 이거 판단이잖아요. 이 판단까지 하는 건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하는 건, 이렇게 써놓는 건 원래 감사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유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전 정부 때 일이죠.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 요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감사원이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자, 이때 이제 감사하면서 이것도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이 좀 반발했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국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뭘 문제 삼냐면, 당시에 감사원이 1급 군사기밀, 스페셜 인텔리전스, 1급 군사기밀 특별 취급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걸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서해 공무원이 이제 북한으로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이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우리가 감청을 하고 있다가 요 내용이 이제 알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어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에 월북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원도 의심했던 거는, 우리나라 국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해내려고 하지 않고 월북으로 몰아갔다. 왜? 북한한테 당시에 잘 보이려고. 요걸 이제 의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려고 실제로는 감사원이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 내용, 피격 공무원이 뭐 간자체로 된 군병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고, 이 내용은 뭐냐면 월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의사로 북한에 간 게 아니라 떠내려간 걸로 보이는데도
뭔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 몰아갔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감사원이 문제를 삼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을 그럼 어떻게 알았냐? 당시에 그 감청 과정에서 알았는데 그 감청 과정이 1급 군사기밀인데 이걸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체제감사원장을 탄핵 사유로 적어 놓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에서 군사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건 없다. 없다라고 해서 바로 기각을 시킵니다. 국회는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위법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판단을 안 합니다. 왜 판단 안 하냐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요 안에 탄핵 소추서 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탄핵 소추서 적시가 안 된 거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기각시킵니다. 6번째 사유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벌어졌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 감사를 계획해 놓고 고의로 은폐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뭐냐면 2023년 1월 12일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 감사를 연내에 실시하기로 다 합의를 해놓고 정작 2월 1일에 감사원이 이제 매년 올해 어떤 거 감사할 겁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사건에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까 봐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갈까 봐 일부러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이제 지지율 떨어질까 봐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 봤더니 2023년 감사원 연간 업무 계획에 실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계획이 없더라. 그러니까 해놓고 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자, 7번째. 월성원전 1호기. 민주당은 이 전 정권 잡으려고 무리하게 감사했다라고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심지어 이제 표적 이것도 아니고 위법 감사라는 거죠. 월성원전 1호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당시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기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경제 타당성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 경제적 타격이 큰데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뭡니까? 감사에 들어갔더니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밤에 몰래 청사 들어가서 다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삭제했다는 걸로 감사원이 감사 방해로 이들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뭐라고 났냐면 이 자료 삭제 감사 방해 무죄가 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산업부 그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들은 무죄 선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것 봐라. 이 완전히 전 정권 탈탈 털려고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체제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이 감사 자체가 체제감사원장 취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시기를 봤더니 자,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들어간 건 2020년 10월인데 체제감사원장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1월에 취임을 해.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뭔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지금 감사원장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기각입니다. 8번째 사유는 바로 이겁니다. 선관위 감사는 위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화제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 냈잖아요. 선관위가 얼마나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제가 2편에 걸쳐서 또 설명을 쫙 드렸잖아요. 이 감사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봤을 때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감사원이 자기 권한도 아니면서 독립기관을 마구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 감사라는 거고 그 감사를 결정한 체제감사원장은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 2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이 선관위 감찰은 위헌이고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감사원이 약간 반발 차원에서 이 감사 보고서를 그때 봤죠. 같은 날 발표가 되거든요. 이 선관위를 감사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를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지만 어쨌건 헌법재판소는
뭐 선관위가 잘했고 못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관위 감사를 한 거를 최재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사위원회 전체가 의결 땅땅땅, 그러니까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결정을 하거든요. 감사위원 전체가 의결로 선관위 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 한 명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역시 기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이게 뭐냐면 이거 법사위 때마다 사실은 감사원 나오면 싸웠던 단골 메뉴예요. 뭐냐면 야당 법사위원들이 왜 자료를 안 주냐는 거예요. 감사원에. 근데 사실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비밀 자료들이 많죠. 감사가 미리 새나가면 안 되니까. 어쨌건 자료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헌법재판소는요 법사위원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를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절차를 어겼다는 거예요. 국회 증언감정법 5조를 보면 자료를 요청하려면, 자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7일 전에, 그러니까 법사위 회의가 열려요. 감사원 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럼 최소한 7일 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전에 감사원에게 질의가 자료 제출이 송달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봤더니 막 당일에도 자료 달라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이든 당일이든 갑자기 이거 내놔 하고 임박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는 국회증언감정법 5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반면 요거는 최재감사원장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탄핵사유 이와 연관해서 탄핵사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료 안 내니까 국회 증언감정법 10조로 의결해 버립니다. 뭐냐면 그러면 자료 안 주면 내가 현장 가서 보겠다. 국회 증언감정법 1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러니까 법사위는 필요한 경우에 의결로 검증할 수 있고, 의결로 우리가 가서 검증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의결한 건 검증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가요, 법사위원들이. 근데 안 보여줍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대성을 봤을 때 직무유기라는 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정말 해야 할 일 안 했다는 거죠. 직권남용.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감사원장이 절대 보여주지 마. 야당이 하는 건 보여주지 마. 막 이렇게 직권남용이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최재 감사원장에게 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역시 기각당합니다. 자, 최재 감사원장 지금 9개의 탄핵 사유 쭉 들어보셨습니다. 자, 헌재가 왜 기각했는지도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검사 탄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